자, 더불어민주당 2위, 3위 싸움 아주 치열합니다.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지지율 나도 무섭다. 자, 이 2위, 3위 후보의 얘기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지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학교를 제작당한 이후 저 청계천의 정태일 열사의 그 부실의 거리가 제 주장의 출발지였습니다. 초등학교 겨우 졸업한 그 친구들이 타이레놀을 먹고 24시간 철야 재봉질을 할 때 나는 그 노동자들의 친구였습니다. 저 자신이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고 노동인권 변호사를 위해서 판검사를 벌이고 현장으로 투입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겪었던 그 참혹한 노동 환경은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 장면, 자, 나애가 진짜 노동자인데 안희정 지사가 더 노동자스럽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는 실제 뭐 노동 운동이 아니라 노동을 하다가 팔이 다쳐서 약간 이제 장애를 입을 정도로 이렇게 노동자 출신이고요. 실제로 사법고시 합격한 이후에도 노동자 인권 변호사로 이제 활동을 해온 경험이 있고, 그에 비해서 학창 시절에 이 혁명을 꿈꿨던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학교를 그만두고 어떤 이제 그런 노동자의 삶을 어떤 바꿔보겠다 이런 이제 혁명을 꿈꾸기도 했다. 그래서 노동자가 나의 이 친구였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노동계에 힘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왜냐면은 사실은 두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은 노동자하고 노동자 세상을 꿈꾸었던 혁명가였고 한 사람은 실제로 노동자였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실제 공장을 전전한 것만 6, 7개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보좌관 하다가 다시 그 보좌관 하다가 환멸을 느껴가지고 실제로 막노동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책에 보면은 함께 혁명이라든지 거기 그 컬래버레이션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 가가지고 사실은 정치인 보좌관 할 때보다 4, 5배 돈을 벌어가지고 집에다 붙여줬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누구보다도 노동자를 잘 알고 또 노동자하고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고요. 또 저기서는 저희가 이제 금융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 행사장이 굉장히 두 사람에게는 중요한 행사장일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이제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장 많은 조직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 결국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참여율을 높여서 이 문재인 전 대표를 앞서야 되는데 조직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 중에 하나가 이 노동계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합이라는 어떤 그 결사체가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조합이 결정을 해서 우리 함께 이번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국민의힘에 참여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집단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문 전 대표를 견제하고 또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 노동계, 이 집단적인 그 지지를 반드시 등에 업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출신인 이재명 시장은 자신이 노동자 출신이었고 노동자 인권 변호사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안희정 지사마저도 혁명의 동기로 노동자를 생각했었다. 그래서 그 작가님 말씀처럼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연설이 가장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 김도혁 기자. 근데 안희정 지사 얘기가 자신의 인지도와 지지율을 이렇게 설명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희정 지사는 이번 대권 후보로 거론되기 전에는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는데요. 근데 낮은 인지도로도 이 정도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 앞으로 인지도가 더 오르면 지지율이 어디까지 갈지 나도 무섭다라고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숨고르기를 좀 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지율이 계속 오를 것이다를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설명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네, 굉장히 언변이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부장차장. 이 숫자를 보면 뭘 말합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적합도 아직은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앞서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저것은 이제 민주당과 무당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범여권 지지층을 뺀 범야권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라고 했을 때는 2명 중에 1명 이상이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를 하고 있었고요. 4명 중에 1명꼴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조금 10% 이하로 좀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론조사만으로 놓고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안희정 지사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좀 앞서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시점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 조사에 비해서 문재인, 안희정의 그 격차가 어떻게 보면 좀 좁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무당파 빼고 민주당 지지층만 보면 차이가 더 커진데, 왜냐면 안희정 지사는 이제 보수층에서도 지지자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게만 물으면은 차이가 더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군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조사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국민 누구나 그 경선에 참여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평일에 그 치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주말에 치러지는 경선에 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또 직접 거기까지 가거나 아니면 모바일로 직접 투표까지 할 만한 열성적인 사람은 민주당 지지층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이것이 당내 경선에서 당선 통과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 하지만 안희정 지사의 어떤 그 추격세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국민 경선을 합니다. 누구든 손 들고 희망하면 됩니다. 뭐 ARS가 됐건 아니면 저 인터넷이 됐건 현장 갈 수도 있고 본인 확인이 가장 중요한 건데, 어쨌건 2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목표니까 다 되긴 어려울 것 같고, 예상대로 한 100만 명 참여한다면 꽤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당원 30만, 또 기타 당 밖에 계신 분 70만이 참여한다면 과연 얼마나 이 민주당 경선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게 만드는지, 그 사람 모시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2017년이지만 10년 전에 2007년에 그 네.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바뀌어서 이 경선을 치렀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보면은요, 선거인단을 리어카떼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리어카에 가득 선거인단 참여 신청서를 받아서 와서 당에다 접수시키는 정도로 각 대선 주자마다 이 한 명이라도 더 자기에게 그 한 표를 행사해 줄 수 있는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노동계 그 행사장에 가서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지지를 호소했던 이유가 선거인단에 참여를 해달라, 참여해서 나를 지지해달라는 얘기를 저렇게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발 보면 이재명 시장 요새는 트레이드 마크처럼 됐죠. 양복에 저렇게 운동화 신고 있거든요. 자, 나는 발로 뛰는 노동자 출신 후보다, 이런 점 강조하기 위한 복장, 최근에 등장한 컨셉입니다.